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와 리더십 1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까지 내용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제 9장 말고 이제 10장까지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리더의 조직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리더를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리더가 그 조직에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대처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특히 리더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매우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존재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그 단체나 그 기업이나 그 국가나 그런 곳이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하느냐, 그리고 위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위기 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위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한 역량,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떠한 위기가 발생이 됐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는 가족이 어떻게 그러한 부분을 극복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그것도 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면 그 경험에 따라서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유치원에 갈 때 시험을 봐서 가나요? 만약에 시험을 봐서 간다면 그때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초등학교 갈 때도 뭐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시험을 봐서 거기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죠. 요즘에는 다시 초등학교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이제 사립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시험 봐서 가는 학교들이 있죠. 또는 특히 대학,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왔는데 이런 대학에 올 때도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 그럼 들어가는 거고, 합격 안 했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서 재기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선택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지망, 2차 지망, 3차 지망 이렇게 있어서 내가
1번이 안 되면 2번 가고 2번이 안 되면 3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부분을 대응하고 관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현재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현재 위치에서 또 새로운 위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선택, 해결 능력에 따라서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위치도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뭐 이 리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리더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더자가 되고 그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 학기 동안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은 정 시각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수업 시간은 총 120분간의 수업인데 그 중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약 100분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10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짧게 해서 한 60분 내에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로 시험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했지만 기말고사는 이제 시험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시험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위기의 개념이 뭘까요? 자,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위기, 리스크, 위험 등등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선 위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증가를 말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위기죠. 앞으로 지금은 이제 경제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경제의 위기다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일부 기업은 지금 경영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기 지표를 봤을 때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런 전체적인 요인을 봤을 때 현재는 위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하나투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나투어는 이제 여행업을 하는 회사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워졌죠.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들 수 있어요. 하나투어는 이제 상장된 기업으로서 굉장히 자금의 유동성도 충분하고 경영도 튼실한 그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 회사도 유지를 할 수 없어서 현재는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동결된 상태. 동결이 아니죠. 급여가 나가지 않는 무급여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 상태가 모두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투어가 이렇게 위기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또 최근에 코로나가 커지면서 여행을 해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도 매우 어려워지고 대한항공도 매우 어려워지고 그 밖에 중소 항공사들도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워지니까 급여를 줄인다든지 무급 휴무일을 늘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가 아시아나가 매각을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점점 지금 있는 코로나의 위기 또는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경제 위기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제 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생산하는 생산력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지출 중에 가장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지출의 비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 임대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생산성보다 높아지는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은 사람을 더 쓸 수가 없게 되고 사람을 줄이게 되거나 가족만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가족 중심의 기업, 가족 중심의 회사가 되는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기가 생긴 거죠. 지금 임금이 이제 매년 10% 가까이씩 이제 수년간 올랐기 때문에 지금 3년간 지속적으로 올랐죠. 10% 가까이 오르면 우선 근로자들은 급여가 올라가니까 좋기는 한데 그것을 주어야 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를 주지 못하니까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고를 한다든지 하나투어처럼 무급 휴직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여를 조금 더 올려받으려고 했는데 올려받는 건 좋았는데 일부는 올라갔지만 일부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은 사람을 해고하거나 일이 바쁠 때만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위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조금 호황이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타고 배달해 주는 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오토바이 배달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로 배달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부분으로 배달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린 쪽에서는 수익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마스크 트랩, 소독제, 그다음 방역 제품, 그다음에 마스크에 관련된 필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그러한 전자제품 등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게 되니까, 밖에 나가지 않게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닌텐도라는 게임기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피트니스 그런 헬스 기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 영화 또는 이런 것들의 부분이 늘어난다든지 집안을 이제 꾸미게 되는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을 좀 더 꾸미려고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또는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상태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또는 이제 법에서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발전법, 무슨 상생법, 무슨 보호법 이런 것들은 다 규제법이에요. 그 규제가 늘어나면 기업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경영학 쪽에서는. 그러면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또는 리더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죠. 경기가 나빠질 거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져 라고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위기,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위험 이런 건 뭐냐라고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가장 큰 리스크다,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될 건지 잘 안 될 건지 몰라 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기가 고조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환율은 오를 거야. 앞으로 주식은 떨어질 거야. 앞으로 부동산은 올라갈 거야. 앞으로 기업의 실적은 어려워질 거야. 앞으로 인구는 감소할 거야. 앞으로 고령화는 심해질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그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가장 큰 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가장 큰 위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진 사람들은 그 부분이 설령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그 부분은
위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몰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아직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19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뭐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현재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 이게 가장 큰 위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이 될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라고 하면 그 상태가 가장 큰 위기의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불확실성을 점점 줄이는 거죠. 불확실성을 줄여야 확실해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만든다면 충분히 리더자로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중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불확실성을 말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4년 후 또는 6년 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곳, 나는 디스플레이를 전공을 하니까 디스플레이 쪽으로 취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미래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없어진다, 바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확실하죠. 그럼 빨리 전략을 바꿔서 전공을 바꾸든지 하면 되죠. 근데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라고 하는 불확실성 상태이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 지금처럼 여행업이 이렇게 바닥을 칠 줄은 몰랐죠. 앞으로 계속 바닥을 칠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4년 후, 6년 후에 졸업을 했을 때 그 선택한 직업이 더 선호하는 직업이 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저기는 땅값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 옛날에 저기 집은 얼마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갑자기 부동산이 미친 듯이 수도권에서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1억씩 올랐다 하는 뭐 서울, 경기, 부산, 뭐 청주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를 미리 알았으면 미리 예측을 했으면 부모님이 그쪽에 집을 사거나 땅을 살 수 있었겠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오를 거야 라고 하면 대출을 받거나 빌리거나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실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만 생긴다면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기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태로울 위자와 기회 기자가 같이 있는 한자죠. 그래서 위태롭지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알바로 배달해주는 걸 하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교를 가는 날이 적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다른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기회가 된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이렇게 되니까 더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PC방을 좀 더 간다든지 뭐 노래방이나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논다든지 또는 뭐가 있죠. 요즘에 무슨 놀이를 많이 하나요? 카페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지 또 뭐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게임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친구들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친구들의 사진이나 이런 데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다든지 뭐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태는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큰 부자는 위기 상황에서 나온다. 어려울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세계경제공황 때 큰 부자가 나타나고 경제 질서가 재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형태로 지형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큰데 삼성은 1993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년 위기였어요. 매년 이대로 하면 다 죽는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이러면서 신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현재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면 새로운 꿈도 꿀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한국에 오려면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한테 돈을 수천만 원을 주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없다. 북한 빼고.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갈 수 있다. 미국 여권으로는 못 가도 대한민국의 여권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다. 어디에 가든지 다 그곳에서 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사람의 어떠한 능력, 근성, 뭐 이런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 다 가서 살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게 자랑스럽죠. 자, 그래서 전 세계 나가면 삼성이라는 핸드폰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해외 나가면 갤럭시 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브랜드이다. 동유럽에 가면 LG 제품 아주 높은 형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데들은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 12위권 정도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위권, 4위권, 2위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 삼성 뭐 이런 회사가 또는 뭐 현대 이런 회사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대기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역량, 그 다음에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위기의 유형을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적 부진의 위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용돈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용돈이 필요해.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용돈이 줄었어. 그러면 실적 부진의 위기이죠. 핵심 기술의 유출에 의한 위기.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생명인데 핵심 기술이 유출이 된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유출이 됐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설계 도면이 유출이 됐다. 우리나라 원전 세계 최강인데 원전에 대한 기술이 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산업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위기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적대적인 합병이라든지 특허권 침해 위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위기가 있다. 그래서 위기의 종류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요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모든 사회들이 이제 사이버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테러가 또는 발생을 하고 사이버 공격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물리적인 테러 이런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러한 사이버상의 전화를 통해서 하는 사이버상의 또는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해킹을 통해서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 것이 한 해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유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기라든지 다양한 금융, 최근에 옵티머스라든지 라임이라든지 하는 금융 사기 같은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뭐 1억을 넣었는데 은행에서 팔아가지고 믿고 샀는데 100만 원이 됐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서 추천하는 펀드를 샀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 1년 지나니까 100만 원이 됐어요. 9,900만 원이 사라지고.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투자한 거니까 손실은 본인이 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내가 100만 원이 될 줄을 이게 깡통이 될 줄을 알았을까요? 금융기관에서 팔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금융 범죄에 속하죠. 그거는 그냥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그 정도로 됐다는 건 거의 뭐 범죄 수준에 속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재무의 부실이나 도산 이런 것도 있고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것, 우크라이나 사태들도 있고 종교 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국가 간의 다툼 문제도 있고 민족 간의 대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들도 발생하고 있고 환경의 오염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치열하게 될 거고 향후에는 이제 민족 간의 대립의 문제가 가장 커지고 종교 간의 국가 간의 문제, 종교 간의 싸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한 요인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점 세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정보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당할 수 있거나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빅브라더가 등장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세대고 앞으로는 이 평화가 깨지고 위기의 순간 또는 혼돈의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 북한 이런 데죠. 모든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고 IT 기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관찰하고 관심 대상, 또 관리 대상 또는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고 진짜 범죄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탄압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앞으로 이제 민족과 민족들이 대립을 하게 되고 또는 인종의 또는 우열에 관련돼서 이제 더 증가하게 되는 그게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작게 소소하게 일어나서 몰랐던 것이 표출이 된 것인지, 온라인이나 인터넷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서로 간에 더 큰 대립의 요인으로 표출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위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확산이 됐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로 됐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다시 독재가 되거나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더 좋아진다 세상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혼돈을 또는 위기의 순간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도가 나는 나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금융회사, 사모펀드나 이런 금융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을 예전에 사냥을 해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기업이 적대적으로 M&A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모펀드나 이런 데들,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뭐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일어나게 되고 있다. 그런 일이 현재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한 개의 기업이 한 국가보다 더 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은 뭐 다른 뭐 조그만 나라들보다 훨씬 큰 규모죠. 그쵸? 능력 자체가 달라요. 그럼 나라보다 기업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현재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단 이기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리더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펼쳐져서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마스크만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요즘에 밖에 가보면 뭐 스타벅스에 다 젊은 친구들 다 앉아서 있고, 그리고 식당에 가도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위기라고 느끼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위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아. 더 놀기 좋아. 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인 비행기 상태로 다니는, 제주도로 놀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해외로 못 나가니까 다 이제 국내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는구나. 이제 해외로 골프 치러 못 가니까 국내 골프장 예약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부킹이 안 돼서 대기자가 쏟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일부는 코로나가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잘 노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격리시키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위기관리 절차를 보면 대응책을 만들고 복구하고 다시 대비하고, 그래서 사전에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요.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항상 해야 되고요. 위기가 발생했으면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원인 규명을 했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할지 실행 단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응책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까지 하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위기관리 절차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위기관리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 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리 위기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올 때 대응을 하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이제 위기가 발생을 했죠. 이 코로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갈 수 있는 건 배 타고 나가거나 비행기 타고 밖에 못 나가죠. 걸어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통제가 가능하고 바로 청정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코로나를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뭐 9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못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휴무를 하고 있어요. 뭐 가게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안 노래방 못 가게끔 노래방 영업 정지도 시켰었고, 카페도 영업 정지도 시켰었고, 학원도 영업 정지 시켰었고,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뭐 폐쇄를 시키거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위기는 뭐냐면 이제 4차 산업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한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순간 그 기술이 옛날 기술이 돼서 쓰지 않는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화로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 곳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위기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은 과감하게 조직을 통솔해야 되고 위기를 지속적으로 구조화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과감하게 정해야 되고 그렇게 된 것을 계획을 짠 것을 실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건지 조직화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지 되는 게 여러분 인생에도 필요한 요소이다 하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발생 시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 희생적인 자세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리더도 있어요. 또는 조직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리더가 있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인 문제를 우선시 해결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자기 사적인 문제를 우선하는 리더도 있죠. 조직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리더도 있다는 거죠.
침착하고 담담한 자세로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려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허둥지둥대는 리더도 있다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다양한 색깔의 리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위기 대응 시 빈번하게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피해 복구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위기 관리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략적 영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위기를 구조화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조직 내 개별 부서나 기능이 아닌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가 잘 돼 있냐면 조직의 선진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데는 선진화된 조직은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겠죠. 아, 군대 가면 뭐 시간 낭비야라고 생각하지만 군대만큼 선진화된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응 매뉴얼도 아주 잘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 체계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옛날만큼 잘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 돼 있다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군대를 꼭 가보고 될 수 있으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위기의 규모나 영향의 범위, 파급의 속도와 결과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해요. 뭐 코로나 금방 끝나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경기 위기 뭐 금방 끝나겠지? 집값 이렇게 올라가지면 금방 떨어지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고요. 그리고 리더십과 이사회가 충격을 극복하고 상황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모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이사진들이 중심이 돼서 대응 활동을 해야 되고요. 위기로 인해서 사업 활동이 크게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해서 개인별 대응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조직의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호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소통 간의 균형을 만들어야 되고 상황 인식 역량을 높여야 되고 배양해야 되고 제한된 정보로 조직의 가치와 직관에 기초하여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창조적이고 틀을 깨는 위기관리적 사고가 필요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각각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또는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수립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여 혼선을 초래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일이 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질문에 대한 질문응답이 있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등의 역할로 구분해서 대응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의 조치나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수집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시작을 해야 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시간순으로 문서화해서 해야 되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위기관리의 5계명이 있는데 위기관리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리더의 의사결정이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되고요. 위기 발생 시 분단위로 대응을 하게끔 해야 되고요. 조직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위기의 쓰나미는 위기 발생 이후에 후폭풍이 더 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그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거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위기가 바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리더의 위기관리 지침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의 적절성과 합리성, 시적절성이 부합되는가. 그래서 합리성과 시적절성이 있고요. 그 다음 위기 상황 하에서 리더의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가. 조직 내에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는가. 위기 발생 시 조직 내부적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위기 유형별로 원인과 특성 등에 대한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한가. 위기 발생 시 명령과 지휘계통, 일정 문적 자원이 구비된 위기 대응팀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대응책 집행에 따른 효과 등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제점과 보완책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 이렇게 해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기말고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10점짜리, 5점짜리, 20점짜리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100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부분의 문제를 선택하는 거니까 되고요. 1장부터 시험 범위는 1장부터 10장까지다. 그래서 문제를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이 답안지에 쓸 때 답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답안지에 문제 번호, 그 다음에 문제, 그리고 답을 써야 됩니다. 그걸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수는 없지만 마지막 문제는 필수입니다. 추가 점수는 잘 쓰면 있지만 그렇다고 100점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작성을 하지 않으면 감점이 있다. 시험 시간은 총 90분이고요. 마감 시간은 수업 종료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답안 제출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안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학과 쓰고 학번 쓰고 이름 먼저 써야 되고요. 파일은 카페나 블랙보드에 업로드를 해 놓을 거니까 거기에서 다운받아 쓰면 되고요. 자필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쓰고요. 문제를 쓰고 거기다가 답을 써야 됩니다. 답. 그래서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장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평가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출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본 사람들은 결석으로 한다든지 늦게 본 사람들은 지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면 결석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벤처와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벤처와 리더십은 비단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리더자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한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 내용이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의 조금 목표를 설정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도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는 또 사랑하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 다음번에 또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칠게요.